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매우 바쁜 3월을 보내고 있고 이제 숨을 돌리는 부야다인데요. 최근에 의치한 약수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생활기록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합격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었으니까 잘 보고 나의 생활기록부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합격자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학년도 대학라인 컨설팅이 오픈되었습니다. 대학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받은 성적보다 높게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접속하셔서 부야다 홈페이지를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치한 약수에 합격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공부를 잘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높은 내신과 수능 최저를 받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 수준, 내신 성적, 생활기록부 등 모든 부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년 연속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시켜서 오늘의 첫 번째 예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탐구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는 탐구 주제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세부 역량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리를 설명해야 되고 그에 맞는 치료 전략과 양리학적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판단해야 된다고 하며 그에 맞는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네 가지의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고혈압의 발생 원리와 항고혈압제 양리작용에 따른 혈압 조절 과정 분석이라는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리를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혈관 저항 증가, 심박출량 변화, 염분과 수분 조절,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와 연결해 설명할 것이고요. 치료 전략과 양리학적인 원리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변화 체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물의 상호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을 짜고 탐구를 할 겁니다. 이 내용이 의과대학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 약학, 의생명, 보건계열 모두에게 필요한 탐구 주제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러한 활동이 다른 학생들도 했다고 해서 혹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과정이 생기부에 드러난다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가능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병태 생리와 혈당 강화 약물의 작용 기전 및 치료 경과 평가, 천식이 염증성 기전과 기관지 확장제 및 흡입 스테로이드의 치료 원리 분석,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 기전과 위 3분비 억제 약물의 작용 및 부작용 탐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나오게 되면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던 내용과 방법이 함께 들어간 탐구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나열식 생기부에서도 강점과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등급 때 친구들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고 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탐구한 내용에서 조금만 더 해보고 찾아보고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지식과 생기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병력과 증상 체크, 문진, 신체 진찰과 감별을 하고요. 검사하고 치료 판단을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치료보다는 이런 판단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탐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정보를 모으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질환을 좁히고요.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과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주제도 질병 하나를 설명하기보다는
특정 증상을 가진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비교적 흔하고 같은 증상으로 여러 질환이 감별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진과 신체 진찰이 진단 방향에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검사의 선택의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판단이 단순하지 않고 비교 가능해야겠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선생님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정리해보면 두통 환자에게 위험 신호를 기반으로 감별 진단과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탐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병력과 증상 체크 문진해야겠죠. 두통의 시작점, 갑작스러운 발생 여부들, 이런 것들이 개인 병력과 증상을 체크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아프고 난 다음에 신체 진찰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의식 상태, 동공 반응, 사지 마비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할 건지,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나눠서 탐구를 진행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을 진행한다면 훨씬 임상적이고 간호나 보건 계열에서도 좋아할 만한 탐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가능한 주제들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선생님 배가 아파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등 기본적인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보면서 복통 환자의 통증 위치와 문진 정보를 활용한 감별 진단 및 검사 선택 과정 탐구, 발열 환자의 감염 부위를 추정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탐구, 기침이 났어요, 어떤 호흡기에 질환이 있는지를 탐구 등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방식으로 탐구를 하면 좋은 점들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에서 뭘 배우는지 알 수 있고요. 탐구 주제가 학과에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구체적이고요. 과정도 드러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열식 생기부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탐구 주제 설정은 학교, 대학교에서 뽑는 게 저는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기록부로는 내가 받은 성적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내가 무엇을 원해서 왜 이 학교에 와야 하는가, 뭘 연구하고 싶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 학교, 이 학과에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예시는 작년에 합격시킨 연세대학교 치의예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치대 오는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치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더불어 공부도 잘할 겁니다. 그럼 누가 뽑히고 누가 탈락하느냐의 큰 기준이 뭘까를 몇 년 동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 뽑힌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 주제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암부터 시작해서 의학 장비까지 이런 식으로 연구 주제가 잡혀져 있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기초의학과 생명과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3학년 마지막은 그래서 뭘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건데? 에 대한 답이 이 6개의 주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적 맞춰 온 게 아니라 정말 연구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를 어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6가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공학 계열과 생명과학을 함께 준비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5번에 나와 있는 티슈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메디컬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재생, 성장, 발달, 줄기세포, 조직 회복 중심으로 잡는 게 생명과학과 치의학과를 같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주 조직 재생의 줄기세포 종류에 따른 재생 효율 차이 적용 한계 분석, 턱뼈 결손 회복하는 거, 두개 안면 성장하는 거, 치수 재생 치료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포 배양과 환경과 재생 성공률의 관계 분석하는 거. 고3 수준 탐구 보고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치의학 연결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걸 한다면 치의학과에서 우리 학교에 왜 왔어? 라고 생기부에 물어볼 때 나는 치주 조직 재생과 줄기세포에 관심이 많은 기초의학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분야는 진단, 치료 장비, 재료, 3D 프린팅, 디지털 치의학,
정확도, 안정성 평가 중심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D 프린터 기반으로 수술의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구강 스캐너의 전통적인 인상 체득 방식과 지금은 어떤 오차가 있는지, 디지털 영상 기반 치아 우식 진단에서 AI 보조 판독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연구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3학년 때 어떤 생기부를 만들어서 합격할까를 고민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연구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찾고 그것을 생기부에 넣어 주십시오. 비슷한 성적이면 저라면 결과, 공통점이 많은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의치안약수, 보건, 생명계열은 실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매번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 실험실은 장비가 부족하다. 뭘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이번엔 작년에 합격시킨 동의대학교 한의예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총 5가지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병리학,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방제학 실험실이 있는데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한의대 느낌이 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치안약수, 보건계열 모두가 필요한 실험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장비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생리학 실험실에서 우선 뭘 하나 보니까 탈모,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대한 양약의 부작용과 효과적인 치료제를 연구한다고 해요. 오, 그러면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가는 친구들은 이 주제로 탐구 잡아도 좋겠네요. 우선 우리는 이 시간에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 그러면 탈모와 아토피 등 피부 질환과 양약의 부작용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고3 학교 실험실에서 진짜 치료제 효능 검증을 사람 피부나 질환 모델에 직접 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와 아토피의 병태 생리를 이해하고 약물 작용 기전을 모사하거나 피부 장벽, 약물 전달, 제형, 안정성, 자극, 가능성을 직접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즉 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떤 약이 실제 환자에게 더 잘 듣는다를 증명하는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약이 쓰이는지, 어떤 물리화학적 조건이 피부 질환 치료에 중요한지를 실험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피부 장벽 손상 환경에서 보습제 제형의 수분 유지 효과와 작용 원리 비교라는 고3 수준의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토피는 핵심이 염증도 있지만 피부 장벽 손상과 수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실험실에서는 약보다는 장벽 회복에 유리한 조건을 실험하는 게 안전하고 수준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험 방법과 해석 포인트 이렇게 작성해 놨고요. 이 정도 실험이면 충분히 학교에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정제 및 외용제의 pH 차이가 피부 장벽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탐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탈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용 탈모 치료제의 제형 차이가 모사막 투과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 볼 건데요. 여기도 탈모 치료는 성분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두피에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약 효과 대신에 전달을 중심으로 탐구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방법과 해석 포인트 따로 적어 놨으니까요. 충분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의약품을 임의로 혼합하는 거 그런 거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색소가 들어간 모의 용액으로 원리만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이 5개 실험실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역량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험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변인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있는가? 병리학을 어필할 수 있는 실험인가? 해부, 생화학, 생리학, 방제학을 어필할 수 있는 실험이냐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필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해보면서 어떤 실험을 할지 설계해 주십시오. 여기에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의예과는 어떻게 합격시켰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기준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참고서 기준을 보면 핵심은 의예과라서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수업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배우고 스스로 확장하고
그 과정을 학생부에 설득력 있게 남겼는가에 있습니다. 즉, 의예과 준비생에게도 가장 좋은 방향은 의학 키워드 남발하는 게 아니라 각 교과의 본질을 깊게 파고들며 사고력과 탐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언어와 매체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가는데 언어와 매체 그렇게 중요한 과목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언어와 매체 과목은 정확히 읽고 구조를 분석하고 매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깊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사와 정책, 칼럼을 비교해 봤는데 같은 사실인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가를 분석해 보고요. 광고, 뉴스, 유튜브 쇼츠 등 언어 전략을 비교해 보면서 정보 전달과 설득력의 차이를 정리해 보거나 혹은 전문 용어가 많은 글을 일반 독자용 문장으로 다시 쓰면서 의미가 손실되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수업 내용을 자기식 문제의식으로 확장된 사례가 되어 학업 태도와 탐구 의지를 보여주기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의예과 준비생들에게 매우 강력한 학업 역량 증거 과목입니다. 다만 서울대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이 아니라 개념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참고서에서 말하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와 논리적 사고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좋은 과목이 바로 미적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심화 방향은 계산의 난이도가 있는 걸로 본다는 느낌보다는 개념 연결성에 두는 것이 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극한이 왜 필요한지 함수의 연속성과 연결해서 설명하기,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접선의 기울기뿐 아니라 변화율 해석까지 연결해보기, 마지막으로 정적분을 넓이 공식이 아니라 누적 변화량으로 이해해 속도, 거리, 밀도, 질량과 같은 상황에서 일반화하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서는 정답 도출보다는 개념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혹은 개념의 재구성이 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추 같은 경우는 의예과 준비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전공 관련성을 띠는 과목이지만 서울대 기준으로는 전공 연계성 자체보다는 고난도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탐구했는가, 즉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활용해 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서에서도 난이도 높은 과목, 선택, 실험, 수업에서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교과 활동의 깊이 있는 이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높은 과목 선택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교과 활동을 깊이 있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탐구를 해봤는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탐구 방법입니다. 가설, 변수, 예상 결과 도출, 결과 해석 기준 마련.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요. 또한 학생부에서는 실험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 실험을 택했는지도 남아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소 반응 조건에 따른 활성 변화를 비교해서 단순 결과에 그치지 않고 통제 변수와 종속 변수의 설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해석 과정에서 오차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 실험 조건을 제안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같은 이런 세특이 나온다면 서울대식 포인트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치한약수의 좋은 생기부의 결론입니다. 탐구 주제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방향성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학과 학과의 방향성은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왜 뽑아야 하냐에 대한 답이 나오려면 대학 연구 주제와 방향이 내 생기부의 주제와 방향성과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왜 왔어?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너네 학교가 나와 비슷해서 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특히 실험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 실험하지 말고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실험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전공과 다 엮으려고 하지 말고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공 역량을 보여주십시오. 깊이 있는 배움, 스스로의 확장, 개념의 재구성, 탐구하는 방법의 과정, 이러한 역량들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격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학생들, 나만큼 공부 잘하고 나만큼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의치한약수 종합전형의 승부는 결국 얼만큼 우리 학교와 잘 맞고 얼만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탐구 주제 소스를 찾은 것처럼 제가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공부하고 학생에게 대입한 것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여태까지 떠들었었던 이러한 이야기를 본인 생기부에 넣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본인의 생기부에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 의치한약수 화이팅입니다.